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스트로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동안 저희 이제 요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 네. 자, 우선 오늘은 이제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루는 첫날이니 일단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코드 작성이랑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는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이제 나온 지가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굉장히 왕성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버전은 이제 3.5 버전으로, 뭐 이제 뭐 완전히 베타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식으로 버전이 그 공개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꾸준하게 관리도 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는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버셀 같은 데에서도 이 아스트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스트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주로 어떤 서비스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스트로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수치 같은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런 그 통계 같은 것들은 본인 프레임워크 쪽에 좀 유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하다 보니 뭐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뭐 아스트로 프레임워크가 빠르기는 빠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하고 이제 뭐 어쨌든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들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경쟁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적 사이트 도구인 개츠비가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js,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경쟁으로 이제 생각이 될 만한 그런 프레임워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 컴포넌트 아일랜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 아일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웹에 관련된 이제 새로운 어떤 아키텍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예전부터 있던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또 굉장히 이건 굉장히 새롭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버 퍼스트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아까 이제 그 경쟁 프레임워크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 것들은 개츠비하고 넥스트.js 뭐 이런 것들인데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프론트엔드 쪽 이제 리액트에서 시작을 해서 서버 쪽에까지 이제 확장을 한 그런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어쨌든 프론트엔드 퍼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츠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서버 퍼스트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가 인제 필수가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없이 어 생성도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인 것은 맞는데, 근데 인제 완전히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넥스트.js나 뭐 그런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특히 리액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는 아예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스트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 레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엣지 배포라고 하는 서버리스 환경에서의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고려를 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윈드나 MDX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로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스트로에 대한 부분들은 스택 블리츠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로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프레임워크들하고 비슷한 그런 특징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아스트로는 이제 어떤 기술을,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여기 아스트로가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 그러니까 그 작업에 대한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을 준수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우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 이 라우팅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파일 베이스 라우팅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많이 보여지는 형식이죠. 그래서 소스 코드상에 보면은 페이지스란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 파일이 있는데, 별도로 라우터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스 아래 파일들을 만들면은 그 파일의 이름대로 이제 주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덱스 아스트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자, second.astr로라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이제 페이지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럼 바로 이제 이 second라는 이름의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한번 이 주소 뒤에다가 second라고 이렇게 주소 접속을 해보면은 페이지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기반의 라우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Next.js, Next 뭐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이 파일 기반의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스트로에서도 동일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스트로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당장 이제 아스트로라는 파일을 만들면서 저희가 내용들을 좀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트로라는 파일명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자, 여러 가지 형식의 라우팅 파일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라우팅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는 아스트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자, 마크다운 형식이나 혹은 이제 마크다운 X, MDX 파일 형식의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아스트로를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말로 단순하게 나는 디자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컨텐츠를 좀 아카이빙하고 뭐 제공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자, markdown.md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마크다운 도큐먼트 서브 헤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들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접속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기본 HTML이 작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기반의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아스트로라는 파일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내용들을 열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HTML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아까 내용상에서도 Node.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이 프레임워크는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제가 basic html.astro라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확장명은 astro지만 그냥 이렇게 html 파일을 쭉 만들어서 넣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html 파일이라고 제목을 만들어 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basic html이라고 접속을 해보면은 html 파일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트로는 아스트로라는 확장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는 그냥 기본 HTML만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아스트로에서 제공하는 몇몇 기능들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다. 그때에서부터 그때 이제 그 전용의 내용들을 추가를 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서버 퍼스트라고 내용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링크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페이지 간에 링크를 걸 때에는 A 태그를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링크 컴포넌트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서 자, 여기 이제 그 지금 인덱스 아스트로 있는 것들에 자, 내용을 과감하게 다 지우고요. 저 위에 내용들도 전부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페이지 리스트라고 작성을 하나 해가지고요. 자, 그냥 A 링크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마크다운 링크 걸어 놓고요. 그리고 자, 세컨드 페이지 그리고 베이직 HTML 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링크를 걸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접속해서 여기 이제 마크다운 세컨드 페이지 베이직 HTML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사실 이 아스트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셉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존 프레임워크처럼 뭐 복잡한 규칙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핏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 리액트를 사용을 하다가 뭐 스벨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규칙 같은 거 없고 그냥 알고 있던 그 정보대로 작성을 하면,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작성을 하면은 나머지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버 퍼스트, 서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컨텐트 포커스드라는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컨텐츠, 이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컨텐츠를 가장 중심적으로 두고 컨텐츠 중심의 이제 작업들을 어, 네, 아니 그 컨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거랑 이제 좀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이런 컨셉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HTML을 만들어서 HTML을 그냥 서빙하는 거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 있는 이런 HTML에 대한 내용들은,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표시가 되다 보니 그냥 이 아스트로라는 거가 결국은 그냥 이 우리가 작성한 HTML을 그대로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적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그 npm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사이트 그냥 구동시키는 서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정적 HTML 뿌리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간단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스트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엄연히 이제 그 이 아스트로 파일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든가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단위로 만들어져서 나눠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그래서 여기 인덱스 쪽에 저희가 지금은 그냥 기본 HTML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레이아웃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아웃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네,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형태로 분리를 해서 뭐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컴포넌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보면은 그 이제 넌적스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지만, 이것도 이제 정적 HTML을 만들기 위한 그 템플릿 엔진인데, 이런 템플릿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아일랜드라는 것들, 아스트로 아일랜드라고 돼 있고, 아일랜드 이런 아일랜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서 얘기를 하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은 넥스트.js 보시면 넥스트.js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사이트의 구조를 볼 때 사이트의 구조가 지금 이게 네, 요렇게 사이트가 있을 때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고 사이드바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미지 카루셀이 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헤더인데 헤더가 이제 뭐 여러 개 뎁스가 있을 수 있고 마우스에 반응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헤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인터랙티브한 요소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바는 정적인 HTML일 수도 있고 가끔은 사이드바에도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면 컨텐츠는 텍스트랑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정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컨텐츠도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하자면은 그 안에 이제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또 나눠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이트의 대부분은 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사이트가 페이지 전체가 인터랙션인 이런 경우들이 흔치는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성 페이지, 컨텐츠를 다루는 페이지들은 정적인 컨텐츠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에는 푸터도 이제 그 정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 카루셀 같은 게 들어가면 이미지 카루셀은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그 내비게이션을 클릭해 가지고 이제 그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터랙티브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전부 다 인터랙티브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뭐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스벨트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정적인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정적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HTML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컨텐츠를 분리를 해서 이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형태로 나눈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아일랜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제 아스트로에서는 이 부분들을 원래 리액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앵귤러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앵귤러 같은 것들도 그렇고, 맨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보면은 이게 이제 페이지 전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이 처음 소개가 되고, 샘플들도 그러한 내용들이 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특정한 부분을 위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당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해서 이렇게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하게끔 표시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인터랙티브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 이 요소들이 그러면은 리액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리액터로 만들어진 헤더, 리액터로 만들어진 카루셀, 사이드바나 컨텐츠나 푸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HTML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각의 나눠진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불러와서 표시를 하는 이런 컨셉을 이제 아일랜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예 그 리액트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문서에서 봤었던 이 부분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의사 코드로 이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보자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컴포넌트 아래에 자, 여기 자, header.astro라는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어, sidebar.astro 하나 만들고 그리고 컨텐트는 빼고요. 컨텐트는 빼고 음, 그리고 푸터 아까 봤던 것 중에서
footer.ast로 만들고, 그러면은 헤더는 잠깐, 헤더는 다시 만들게. 헤더는 그냥 일반 파일이 아니고, 저거는 헤더는 지금 리액트로 만든 그거를 넣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헤더 같은 경우에는, 헤더는 그러면은 JSX, 뭐 TSX, 뭐 어느 쪽이든 리액트로 이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지 카루셀도 JS로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인덱스 아스트로에서 그러면 여기 내용들을 인덱스 아스트로에서 표시를 할 때 여기에 자, 페이지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처음에 헤더가 표시가 되겠죠. 헤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컴포넌트의 header.jsx를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헤더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요거 지금 리액트 임포트에 대한 거 지금 설정을 해야 돼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에러가 났는데 요 내용은 보지 마시고 코드만 보세요. 자, 그럼 헤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사이드바 그리고 이미지 카루셀. 자,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면은 헤더 그리고 사이드바 여기 이제 페이지 컨텐트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 카루셀 그리고 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페이지 하나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막 인터랙션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 헤더랑 이미지 카루셀 이런 거는 리액트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적인 HTML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낱개의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불러다가 페이지 위에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 전체 페이지를 뭐 바다라고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아일랜드 여러 개가 있고 묶어서 이제 하나의 군도가 되는 것처럼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이런 컨셉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아일랜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내부적인 구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 그 내용들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컨셉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작업만 하면은 이제 그거를 실제 페이지로 구성하기 위해서 뭔가 컴포넌트들을 뭐 로드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은 아스트로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리액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현재 안 하기는 했는데 리액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리액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컴피그에 리액트 이거 사용을 한다라고 내용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입력을 그 내용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해주면 되고,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JSX로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왔는데 왠지 코드만 보면 그럼 만약에 헤더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지 카루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뷰라면 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뭔가 이게 스벨트 컴포넌트 같은 거를 로드를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안에서 그러면은 헤더는 리액트, 이미지 카루셀은 뷰,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컴포넌트는 스벨트,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실제 아스트로 이제 코드상에서도, 아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에서도 여러 개의 각각 다른 컴포넌트들을,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다른 언어는 아니죠. 언어는 다 자바스크립트니까. 다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표시하는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게 신규 작업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작업을 하는데 뭐 헤더는 리액트로 만들고 이미지 카루셀은 뷰로 만들고 뭐 다른 건 또 스펠트로 만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신규로 만드는 것만 하나로 정해서 만드는 게 더 낫겠죠. 리액트다, 뷰다, 스벨트다 정해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조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작업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은 있죠. 이게 뷰로 만들었는데, 뷰로 만든 이전에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꿨다. 우리는 스벨트를 이용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거를 다 스벨트로 포팅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 기술 자체를 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 자체를 이전을 할 때 이게 그 사실 뷰에서 스벨트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점진적인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스벨트 킷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넉스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든 뷰 위에다가 스벨트를 올린다 이러면은 사실 아이프레임 같은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별개의 이제 아이프레임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니고서는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뷰로 만들어진 거 위에 스벨트가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스벨트 킷 이용을 하는 경우에 스벨트 위에 뷰를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예 뭐 페이지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화면에 올린다 이런 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걸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만약에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은 아스트로에서는 아스트로 위에 이제 뷰하고 스벨트를 같이 올려서, 뭐 리액터로 만들어진 다른 컴포넌트들도 같이 올려서 이것들을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리액트도 굉장히 리액트도 이제 리액트를 구동을 하려면 리액트와 리액트 돔에 대한 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뷰 같은 경우에도 뷰에 대한 코어 엔진을 로드를 해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압축이 돼서 작다고 해도 한 몇백 킬로씩은 되는 그런 것들이고, 몇백 킬로나 되는 것들을 두 번이나 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스벨트 코어의 용량은 굉장히 작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리액트랑 뷰만 놓고 보자면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용량이 각각 큰데 그거를 다 로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피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맞지만,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떤 허들이 되어서 작업 자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해결책으로서 이 아스트로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언어로 만들어져 있든, 이게 이제 이 아스트로에서 지원하는 기술 내에서 것들이라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서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지원하는 목록, 리액트, 프리액트, 스벨트, 뷰, 솔리드 JS, 알파인 JS, 그리고 릿,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 설정을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UI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돼서 이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또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작성한 코드는 실제 이제 지금 세팅이 안 돼서 돌아가는 코드는 아니지만 공식으로 제공하는 지금 텍스트가 화면이 축소가 돼 있었군요. 자, 공식으로 제공하는 이 문서에도 보면은 이 자바 리액트 컴포넌트하고 그런 다음에 스벨트로 만들어진 컴포넌트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로드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으로 가능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HTML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이 아스트로에서 작업을 하고, 이게 HTML로 만들어진 것들은 뭐 별다른 고민을 할 거 없이 아스트로에서 HTML을 렌더링을 하면 당연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검색 최적화 같은 것들을 하거나 혹은 그 봇들이 긁어가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거를 데이터의 로드 자체를 서버에서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렌더링을 할 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댑터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컨셉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게 이제 컨셉이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정말 매직 코드인 것처럼 잘 동작을 예, 한다는 점, 예, 뭐 하게 되고요. 그 이제 작성을 하면서 차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한 몇 년 전부터 한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계속 주변 분들한테 좀 소개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저희 약간 세미나나 뭐 요런 데에서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요 아스트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물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거를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그 제 허들 그러니까 뭐 초기 러닝 커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정보들만 가지고서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권장을 하는 거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거 아스트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신세계다.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고 좋은 점들이 좀 많다. 편한 것들도 많고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요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이랑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정말로 그냥 정적 HTML들 일부를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할 때에 대한 것들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나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다뤄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뭐 리액트에 대한 그러니까 리액트 뭐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리액트 컴포넌트가 있을 때 가져다 쓰는 거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차피 이제 뭐 저희가 리액트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리액트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아주 막 깊게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단한 것만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그 뭐 확인 정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거 외에 이제 세세한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작성을 하면서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다른 저희 기존의 수업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제를 좀 정해 놓고요. 예제를 정해 놓고 그 해당 예제들을 실제로 따라 하면서 그 진행을 하면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앞에 소개하는 부분들이 조금 빨리 끝나기는 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 유튜브로 대부분 다 보고 계실 것인데 유튜브 거기 채팅 이용해 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주셔도 되고 사실 수업할 때도 남겨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하다가 나온 거는 고 이제 진행하고 있던 거가 조금 끝났을 때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나중에 해야지 하고서 밀어놓다 보면은 까먹고 못 남기고서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라이브로 보실 때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뭐 그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요 잠깐 틈 난 김에 요거 영상의 좋아요도 좀 눌러 주고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눌러두시면 나중에 유사한 컨텐츠들을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줄 테니 겸사겸사 좋아요를 찍어 두시고 아무튼 그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채팅 남겨주시고요. 저희 이제 요 뒤에는 실제 이 아스트로 이제 저희가 세팅하고 그런 다음에 에디터에서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 뭐 이제 작성한 코드는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사실 코드를 같이 따라서 쓰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일단 뭐 요 내용들은 또 나중에 이제 수업이 이제 완전히 종료된 다음엔 다시 보기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시 그때 확인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이제 그 준비하실 부분들은 아스트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런 거 준비하신 다음에 저희 뒤에 내용은 3시 정각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음, 네, 궁금하신 내용 채팅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3시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로 프레임워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선 노드.js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현재 버전 기준으로 18 버전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드.js 노드.js 이제 LTS 버전이 20.99 이전 LTS가 18 버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LTS 사용하시거나 뭐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별다른 설치는 필요하지는 않고 텍스트 에디터 음, 자, 텍스트 에디터로 이제 VS 코드를 추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터미널 기반으로 해서 뭐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 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드는 이제 설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뒤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npm으로 이제 안내가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얀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얀으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령만 다르지 그 뒤에 진행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저는 여기 이제 얀 크리트 아스트로 이렇게 해서 아스트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화용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트 아스트로 데모라고 할 거고, 자, 샘플 파일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파일을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블로그 템플릿 이용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도 생성을 해서 한 번씩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음, 한번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뭐 요건 이제 그럼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진행할 프로젝트는 그 뒤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필요한 노드 모듈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할 것인지 나중에 따로 할 건지, 저는 이제 필요하니까 바로 설치한다고 하고요. 자, 타입스크립트를 쓸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이거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 문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걸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좀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타입스크립트의 설정들을 다르게 하게 되겠죠. 추천하는 거는 엄격하게 하는 거고요. 일단은 추천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이제 그 Git 관련된 거를 이제 같이 생성을 할 거냐, 생성을 보통은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그렇게 공유를 할 건 아니라서, 자, 아닌 걸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금 만들어진 퍼스트아스트로 데모에 대한 부분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레이아웃이 있고, 뭐 카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인데요. 자, 아스트로 파일에 대한 것들, 네, 아스트로 관련 그 익스텐션 설치 진행을 했고요. 자,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뭐 다른 부분들은, 네, 다른 부분들보다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자, 레이아웃에서 몇 가지 좀 특징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기본 인덱스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뭔가 임포트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레이아웃에 뭐 프롭스를 이렇게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뒤에 설명을 하고, 일단 밑에 보시면은 기본 HTML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슬롯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템플릿 작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런 컨텐츠에 대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타일을 작성을 할 때 is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있고 is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CSS 스타일에 있는 포맷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제 HTML에서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원래 타입해가지고 이 스타일 시트가 텍스트 CSS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되어 있는 걸 볼 때, 아, 이 부분들이
순수 HTML이 아니라 뭔가 그 아스트로의 전용 어떤 설정들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작성된 내용들은 그냥 일반 스타일 시트예요. 그냥 평범하게 되어 있는 일반 스타일 시트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대시 문자 3개로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아스트로에서 처리되는 추가적인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선언을 해서 타입스크립트로 이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이 사용된 것들을 보면은 이 레이아웃을 만들 때 타이틀이라는 프롭스를 넣어서 웰컴 투 아스트로라는 거를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HTML에 사용이 됐어요. HTML에 타이틀 태그에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끔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변수로 선언을 한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한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변수로 선언된 것들을 표시를 할 때 이런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뭐 리액트, 뷰, 스벨트 같은 데서 사용하는 표현식하고 비슷한 이런 문법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라는 컴포넌트는 좀 더 많은 프롭스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틀 외에 어, href 바디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이제 href 속성이나 이제 h2 태그 안쪽이나 이런 쪽에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 카드를 표시를 할 때에 여기 이제 이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게 리스트로 쭉 반복되는 근데 반복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뭐 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코드로 작성이 된 거는 아니지만 어, 네. 아무튼 여기 이제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 프롭스를 이제 분기를 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것들을 작성을 해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덱스 아스트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타일 태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레이아웃에서는 이즈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안에 이게 코드 스타일이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 태그에 대한 부분들이나 h1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리액트로 치자면은 리액트로 치자면 이게 모듈 CSS랑 비슷한 모듈 CSS처럼 동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뷰로 치자면은 스코프드 CSS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 작성하는 파일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종류의 스타일 시트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아주 복잡한 네이밍 같은 거,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태그는 다른 페이지에서도 계속 사용이 될 거잖아요. 메인이라는 거는 계속 사용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메인에 대한 것들을 선언을 해버리면은 다른 데에서도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클래스 같은 것들로 분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보통 뭐 BM이라든가 뭐 OCSS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파일명하고 뭐 그 파일명으로 뭐 접도를 넣고 그런 다음에 뭐 메인 섹션 뭐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그 뒤에 이름들을 덧붙이는 이런 형태로 네이밍들을 뭐 지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한 페이지 내에서 그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결국 이제 여기 있는 거는 현재 작업하는 현재의
페이지 내에만 적용되는 이런 스코프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리액트랑 뷰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요거는 사실 이게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랑 뷰는 이제 클라이언트 일단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위한 라이브러리고 이제 아스트로는 서버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기 이전에 좀 포지션이 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Next.js의 서버 레이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그 저희가 아스트로 이제 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보통 비교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Next.js, 뭐 Nuxt, 워드프레스, 개츠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일단 아스트로가 이제 빠르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건 정말 벤치마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정적인 것들을 서빙할 때는 뭐 정말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근데 이제 요 저희가 이후의 작업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 리액트나 뷰나 스벨트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 아스트로 프레임워크 위에다 올려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뭐 그 리액트를 올리는 게 더 빠르냐? 뭐 이제 그냥 솔리드 JS를 올리는 게 빠르냐?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요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데모 파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데모 파일을 항상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데모 파일에는 대부분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을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훑어봤고요. 자, 저희는 이제 그거 말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만드는 것들인데, 뭐 저희가 어떤 카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카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페 소개, 뭐 카페 메뉴 소개, 뭐 그런 다음에 뭐 가격표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이트 그런 이제 소개 사이트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진 않고 기본 HTML은 있긴 있지만 자,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패키지 JSON을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기본 스크립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dev, start, build, preview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터미널을 여기서 하면 너무 작겠군요. 터미널은 제가 따로 창에서 사용을 할게요. 자, 여기서 얀 dev 명령을 하면은 이제 4321 포트에서 기본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 페이지. 자, H1 태그만 딱 박혀 있는 빈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 거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뭐 기본적인 세팅들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쨌든 스타일에 대한 작업들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해야 돼서 자, 많이 사용되는 것들 뭐 이제 여전히 부트스트랩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부트스트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링크 태그랑 스크립트 태그 로드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불러오게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CDN 링크 이용해 가지고 로드를 하는 그런 방법들일 텐데 그냥 그렇게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아스트로에 설치를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하면 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테일윈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테일윈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CDN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지만 테일윈드는 이제 그 미리 만들어진 걸 로드만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상으로 이제 그 테일윈드 실제로 사용을 한 내용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사용한 내용들만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빌드 시점에서 최적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프레임워크 가이드의 아스트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테일윈드의 그러니까 아스트로에 맞춰서 이제 테일윈드 세팅하는 것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저희가 프로젝트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패키지 설치하는 거, 아스트로.js의 테일윈드랑 테일윈드 CSS 두 개 패키지 설치하는 거, yes 하면 설치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테일윈드 config.mjs 파일 만드는 거에 대한 거 안내가 나오고,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용들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바로 사용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적용이 되면서 HTML에 있는 기본 마진 사라지고 H1 태그에 있는 기본 스타일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테일윈드에서 제공하는 노멀라이즈랑 리셋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 이제 텍스트 3x 라지, 2x 라지만 하고 폰트 볼드 그런 다음에 텍스트 그레이 뭐 500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은 자, 회색의 사이즈가 뭐 이렇게 지정된 거 잘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윈드 사용하는 부분들 쉽게 세팅이 됐고요. 자, 저희는 테일윈드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뭐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많이 진행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룰 거라서 뭐 아주 스타일을 많이 진행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스타일 지정을 할 때 테일윈드를 사용을 할 거라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자, 헤더, 푸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헤더 그리고 푸터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헤더에 뭐 로고 내지는 이제 뭐 카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뭐 메뉴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뉴가 이제 자, 소개하는 내용하고 카페 소개하고 메뉴 소개하고 뭐 메뉴판 뭐 네네 뭐 너무 많은 페이지를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대략 들어간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푸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보통 많이 들어가는 뭐 카피라이트에 대한 문구 같은 거 2023 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메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음, 여기 자 뭐 회원가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싶지만 뭐 이용 약관하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구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헤더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헤더에 보더 이제 넣을 거고, 그런 다음에 부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용 그 보더 이용해 가지고 구분선 같은 것들을 좀 작성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패딩을 조금 설정을 해주고 메인에도 패딩이 좀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해주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바디 부분에도 설정을 좀 해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에 이런 식으로 헤더랑 푸터 붙이는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은 대략적으로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실제 로고를 이미지로 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카페 홈이라고 이렇게 제목 그 타이틀을 넣어 놓는 정도로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을 만들게 될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페이지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는 결국 이런 것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것들과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헤더랑 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부분들이 일단 분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 이거는 이제 그 이 페이지 디렉토리 외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규칙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밑에 있는 파일들이 주소가 되고 그래서 라우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는 컴포넌트를 뭐 컴포넌트 디렉토리로 분리를 하고 뭐 그 안에 더 세부적으로 뭔가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은 규칙이 막 엄격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컴포넌트라고만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헤더.astro 그리고 footer.astro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이아웃도 그냥 뭐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걸로 하고 레이아웃도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레이아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들이 결국은 자, 이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 메인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자, 이 레이아웃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슬롯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그 들어가는 내용만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슬롯 처리를 해준 다음에 자, 레이아웃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아까도 이제 썼던 부분인데 자, 레이아웃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자, 레이아웃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카페 홈 메인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트 가서 볼 때에는 아까랑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기 하나만 다르죠. 위아래 이제 있는 내용들은 동일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슬롯 처리를 해주고, 자, 헤더랑 푸터는 좀 분리를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잘라서 헤더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레이아웃에 자, 헤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건데 위에 임포트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헤더인데 같은 디렉토리 안에 헤더.astrol을 이렇게 불러와서 표시를 해주고요. 자, 푸터도 동일합니다. 푸터도 별도 파일로 분리를 해서 푸터 아스트로 파일 로드 한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자, 푸터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네, 내용은 동일하고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페이지가 처음 홈하고 그런 다음에 카페 소개, 메뉴 소개, 메뉴판 이런 식으로 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소개에 대한 페이지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메뉴 소개는 자, 그냥 메뉴 굳이 복수용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메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작성을 하다 보니 메뉴판이 별도로 있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메뉴 소개까지 일단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두 개로 이제 줄인 다음에 자, 카페 소개는 카페, 그리고 메뉴는 메뉴, 그리고 여기 이제 카페 홈이라고 된 부분도 저희가 H1에도 링크를 좀 걸어서 이거는 루트 이렇게 링크를 좀 걸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소개는 내용이 이제 레이아웃 사용하는 건 동일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소개, 메뉴 소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자, 카페 소개 페이지와 메뉴 소개 그리고 카페 홈 이렇게 페이지 3개 만들어 가지고 배치해 놨습니다. 자, 저희 오늘 디자인을 많이 뭐 할 거라고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것들을 최소한의 배치만 좀 해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 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가 자, 로고니까 좀 로고 역할을 할 거니까 좀 진하게 설정을 해놓고 카페 소개, 메뉴 소개 이렇게 해놓고 음, 그래도 저 앞에 있는 게 홈 역할을 하기는 해도 홈이라고 메뉴 하나 정도는 더 추가를 좀 해주고요. 자, 푸터 같은 경우에도 푸터도 배치를 좀 해서 음, 음, 자, 자,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을 이렇게 많이 뛸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뭐 요렇게만 해 놓을게요. 저희 디자인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처리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인제 홈, 카페 소개, 메뉴 소개 요런 것들을 인제 링크를 해 놨고요. 음 자, 그런 다음에 어 여기 인제 내용들을 인제 채워 나가면은 되는 요런 것들이 되겠는데, 내용 채우는 거는 쪼끔 이따가 좀 하고 일단 다른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제 사이트 구축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런 틀을 하고 나면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인제 소개를 하게 되면 소개하는 내용들, 소개하는 내용의 그 정적인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들, 이런 게 인제 주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인제 뒤에 이어지면 되고, 그래서 인제 결국 인제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인제 그 콘텐츠 작업이나 뭐 요런 것들은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도 진행이 되고, 이 콘텐츠는 뭐 어쨌든 인제 이게 최근에는 이런 작업들도 결국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작업을 해서 넘어온 것들을 인제 얹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고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인제 저희가 굉장히 저희도 인제 뭐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 내부 프로젝트에 아스트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 설명을 드리려고 카페홈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했는데,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카페 홈 메인 이렇게 돼 있지만, 카페 홈 메인에서 만들어 놓은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인제 뭐 스크롤을 할 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효과들 뭐 이런 게 작성이 돼 가지고 들어간 그런 콘텐츠가 있고, 그게 인제 좀 예전에 만들어진 페이지가 있고, 근데 예전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 뭐 해당 페이지에 jQuery로 이용한 뭐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이제 뭐 저희가 또 작업을 많이 하는 것들 중에서 이게 퍼블리싱까지는 우리가 작업이 다 됐고 그 이후에 사이트 구축을 진행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받았을 때 사이트 구축을 했고, 그 사이트 구축을 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이트 구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퍼블리싱을 하면서 기본적인 효과는 다 지정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프론트 단에서는 정말 뭐 단순 데이터 연결만 하면 된다,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봤더니 인제 해당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신 분이 jQuery 이용을 해 가지고 화면을 이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 인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부트스트랩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했었는데, 이 부트스트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부트스트랩이 대표적으로 그냥 단순히 스타일만 작업을 할 때에는 그냥 CSS만 로드를 하면 되는데, 뭐 드롭다운이라든가 그런 몇몇 기능들이 있는 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jQuery 의존성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jQuery 의존성이 사라졌지만은 이 그래서 그 전용 자바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인제 이게 인제 기존에 많이 있었던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하고 부트스트랩의 JS를 이용을 해 가지고 기능 같은 게 구현된 퍼블리싱을 리액트 위에다가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리액트 위에서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어, 리액트에 맞게 포팅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부트스트랩 자체 JS를 사용하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 뭐 리액트용으로 되어 있는 그 리액트 스트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스트랩 같은 걸 이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최대한 조금 공수를 좀 덜 들이고 그러면 포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스트로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고 좋은데 이 리액트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게 인제 한 사이트 내에서 한 가지 기술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트스트랩이 사용된 부분들은 부트스트랩이 사용된 채로 두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인제 필요한 대로 인제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기술로 사용이 되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걸로 돼 있으면 그냥 올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jQuery로 만들어진 샘플이랑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것들이랑 그런 것들도 좀 보여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씩 다른 기술들을 붙이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 뒤에 할 거니까 그 고민은 이제 뒤에 이어서 하고 현재까지 한 작업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우선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이게 순수하게 확장명은 아스트로이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HTML만 들어가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HTML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일부분 아스트로에서만 사용되는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페이지 내에 꼭 시작이 아니라 끝부분에 넣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인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전용 블록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자 뭐 요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입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허들이 없습니다. 인제 뭐 이렇게 Node.js 뭐 아예 인제 순수하게 '나는 정말 퍼블리싱만 해서 HTML 작성하는 거 외에는 노드도 깔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노드를 설치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인제 새로운 부분들이 되긴 하겠는데 고렇게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전용 CLI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올리고 콘텐츠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페이지를 만들고 기본 틀 하는 거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내용들은 전부 이 콘텐츠를 올리는 게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제 제일 중요한 이 지금 만들어진 페이지 위에다가 지금 카페 뭐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진짜 그냥 소개만 넣으면 정적인 페이지 3 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좀 다양한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을 올리는 것들 정도까지를 오늘 진행하는 내용의 핵심으로 두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올리고 하는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고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진행한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지금 유튜브에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은 되고요. 지금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진행하다가 지금 재생바 쪽에서 이전 내용으로 이전 진행한 내용들 지금 현재 스트리밍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전 내용들 이렇게 지금도 쭉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은 과거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다가 뭐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돌아가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서 뭐 다시 반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뭐 코드 더 보실 분들은 이전 내용으로 돌려 가지고 보시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요거 뒤에 인제 각각 다른 라이브러리로 된 것들을 올리는 그런 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쉬는 시간 좀 가지고서 4시 정각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작업을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인제 저희가 요거 작업 몇몇 개를 좀 파일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그냥 스타일 시트랑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일반적인 웹, 네,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리액트로 만들어졌는데 조금 오래된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좀 예전 파일이죠. 예전 파일에 이제 클락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과 그리고 이제 헬로월드라는 이름의 그냥 뷰에서 작업할 때 이제 썼던 각각의 파일들은 각각 이제 다른 수업에서 사용을 하던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만들어진 이 내용들을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표시를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인터그레이션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어, 우선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컴포넌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술로, 다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사용하지 않을 건데 굉장히 많은 용량들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테일윈드 설치한 거랑 비슷한데요. 테일윈드 설치한 거랑 비슷하게 npx astro add react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이게 이제 필요한 패키지 설치 그리고 환경 설정 추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여러 개를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뭐 리액트, 테일윈드, 파티타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수동으로 하나씩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설치할 거는 리액트랑 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액트랑 뷰에 대한 지원 두 가지를 추가를 해 놓고요. 아, add, react, view 이렇게 하면은 자, 필요한 것들 기본적으로 아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인터그레이션 패키지하고 그런 다음에 리액트 돔, 리액트, 그리고 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필요한 타입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설치가 될 것이다. 안내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나와서 다 확인. 만약에 아니오를 할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뭔가 커스텀 옵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설치해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얀데브 해서 아까 그 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슬라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은 수정을 안 했어요. 수정을 최대한 안 하고 기존에 작업했던 샘플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인데, 근데 이제 가지고 오다 보면은, 자, 스타일도 지금 한 페이지에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스타일도 한꺼번에 다 넣어놔서, 이제 스타일도 현재 이 페이지 내에만 스코프로 지원이 되는 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네, 별도로 변경하는 거 없이 이제 가능하면 넣어놨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아까 설정한 것 중에 저희가 타입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타입 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냥 그 별도로 컴파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HTML 내부의 스크립트 태그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기존에 있던 것들도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그 스크립트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면에 이 스크립트가 바로 동일하게 그냥 삽입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is inline에 대한 이런 설정들을 추가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에 is inline 처리한 거 외에는 기존에 있던 코드를 거의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온 거를 저희가 이 메인 쪽에다가 한번 표시를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임포트를 해서 컴포넌트에 이미지 슬라이드 .astro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을 임포트를 해 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스타일로만 지정된 이 호버했을 때 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은 CSS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이 움직인 이 동작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메이션과 지정된 건 아니기는 한데 뭐 추후에 이제 추가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거 저희가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한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이렇게 바로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이제 홈에는 요걸 두고 여기 카페 소개하는 쪽에는 시계 컴포넌트, 이 클락 컴포넌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뭐 내용이 이제 이게 이제 뭐 기술 데모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 카페 소개인데 여기에 뭐 시계가 표시되고 다소 좀 생뚱맞아 보이기는 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는 자, 클락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안에 클락.jsx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표시하는 거 너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클락이라고 해서 넣으면은 자, 여기 헬로 월드 하고 it's 오후 4시 11분 29초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해보죠. 여기 변경을 좀 해가지고 자, this state 이런 형태로 이제 this state의 date에 이런 식으로 어, 변경을 좀 한 다음에 이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여기 이제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클래스 컴포넌트 쓰는데 여기 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시점에서 set 인터벌 이용을 해가지고 자, 1초에 한 번씩 set state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해서 1초에 한 번씩 제일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군요. 잠시만요. 이걸로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확인만 좀 잠깐 해볼게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생각대로 동작이 잘 안 되는군요. 제가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해서 뭔가를 잘못 사용을 한 건지. 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맞는데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리액트를 계속 할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컴포넌트 요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됐고요. 자, 여기 뷰 쪽을 보면은요.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뷰 이렇게 템플릿 선언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뷰 3로 스크립트 작성되고 스타일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메뉴 페이지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위에 자, 그 헬로 월드 뷰 이렇게 임포트한 거를 두고 이 이름을 뭐 동일하게 헬로 월드라고 일단 해줘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헬로 월드를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면, 자, 여기 페이지 넘어갔을 때는 여기 웰컴 투 뷰 해가지고 나온 것들, 지금 이게 이제 저 리액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만 출력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여기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이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다른 이제 기본 태그들에 대한 설정이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이제 네, 다시 이제 좀 지정을 해주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저기 추가 클래스 네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페이지들 보게 되면은 현재 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순수하게 HTML, 자바스크립트, 어, CSS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카페 소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가 드래그로 표시한 이 영역은 리액트, 나머지는 이제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자, 여기 뭐 메뉴 소개 쪽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메뉴 소개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요 아래 지금 들어간 요 영역들 여기가 이제 그 뷰로 이제 뷰.js로 만들어져서 표시가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자,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폴리시.마스트로라고 만들어서 이게 내용과 무관한 다른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게 되기는 하지만, 자, 레이아웃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 위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 슬라이드도 불러오고요. 여기에 시계도 불러오고요. 그리고 헬로 월드 뷰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자, 레이아웃 안쪽에다가 여기에
자, 이미지 슬라이드 하고 시계 하고요. 자, 헬로 월드까지 한 페이지에다가 다 몰아넣고 그런 다음에 저 링크는 이제 푸터 쪽에 걸리는 부분이니 푸터에 이제 이용 약관 쪽에 폴리시라는 링크를 추가를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냥 퓨어 바닐라 JS로 만든 이미지 슬라이드 그리고 리액트로 만든 시계 컴포넌트 그리고 뷰.js로 만든 헬로 월드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신규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기술로 쭉 통일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어, 신규 페이지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기술들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드 한번 해볼게요. 빌드를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계속 미리 보기 요거 나온 것들이 있고 여기에 아까 저기 요거 바닐라 제이스로 만든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류가 좀 났는데 자, 저거를 좀 얼른 고치고 와서 해볼게요. 저 원래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하고 나서 나오는 용량이랑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좀 그 구조를 많이 안 고치고 그냥 해치우고 싶은데 어, 지금 제가 붙여넣기를 하다가 위에 뭐 어딘가 다른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음, 잠시만요. 이거 제가 이거 저기 수정한 거는 저기 끝난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지금 빌드에서 용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빌드를 해서 이거 화면에서 잠깐 제거를 좀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빌드하고 용량 같은 부분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드를 하면은 빌드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 빌드를 해서 이 이제 이게 최소 어느 정도 이제 그 청크라고 하죠. 이 내용들을 분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처리가 돼서, 자, 스타일 시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사용한 내용들을 다 압축을 해가지고 빌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그 코어 스크립트 쪽하고 사용한 스크립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빌드가 돼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총 한 200KB 정도, 그런 다음에 서버에서 이제 압축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한 23, 45 해가지고 합쳐서 한 그러면 70 정도 되죠? 한 그 정도 되는 용량으로 빌드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저희가 리액트하고 뷰하고 각각 로드를 하면 용량 부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용량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라면은 뭐 어 이제 이거 지금 거의 내용들이 순수하게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없이 들어간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아예 뭐 다른 엔진이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뭐 클래스나 뭐 그런 이제 파일들이 추가가 되는 것들은 이제 뭐 리액트 컴포넌트가 뭐 10개 추가가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용량의 10배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추가가 되는 클래스는 그게 어 이제 TSC로 이제 빌드된 그 크기만큼씩 한 뭐 몇 킬로바이트 뭐 이런 단위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지 같은 부분들이 용량을 좀 크게 차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216이면은 어쨌든 이게 각오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 중에서 이게 다른 것들이 이제 별로 이게 이제 그 어, 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페이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HTML로 빌드를 해가지고 HTML로 빌드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 개발용 빌드가 아니라 그냥 실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하고 아스트로 프레임워크에 각각 다양한 이제 UI 라이브러리들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는 이제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서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음, 뭐 리액트로 이걸 SPL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정적 사이트를 돌릴 수 있는 어딘가에 올리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웹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가지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웹 서버를 어떤 걸로 돌리든지 간에 웹 서버는 만들어서 이제 해야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주로 이제 이 서버 구동을 위한, 그래서 서버 구동을 위한 내용들을 아스트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백엔드 쪽 뭐 API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또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하실 텐데 그런 것들도 아스트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아예 이제 뭐 그 노드.js 쪽에 뭐 익스프레스.js라든가 아니면은 네스트.js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내용들, 이런 종류의 이제 백엔드 프레임워크들을 또 연동을 해서, 그래서 그 좀 백엔드 그런 API들하고 그런 다음에 백엔드 쪽 프레임워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론트 쪽에 있는 기술들하고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이런 포지션의 프레임워크가 이전에는 그렇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인제 그러면은 이게 그 아스트로가 그럼 뭐 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또 익스프레스하고는 포지션이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익스프레스의 역할도 물론 하지만 익스프레스하고는 또 인제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넥스트.js 같은 그러면은 이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어 프레임워크냐 뭐 그 하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예 프론트는 별개로 작업된 것들을 여기에 인제 아스트로 위에 인제 올려 가지고 표시를 하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컨셉을 가진 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는 그런 종류의 프레임워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인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네,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거 배포에 대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차에 진행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잠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어댑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올리기 위한 그런 어댑터가 있고, 여기 버셀에 대한 어댑터가 있는데, 이 아스트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로 프레임워크를 가장 크게 후원을 하고 있는 곳이 버셀입니다. 근데 버셀이라고 하면은 넥스트.js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버셀에서 제공을 하는, 네, 이 버셀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그 그러니까 버셀에서 프로젝트 돌릴 때 보면은 깃허브이든 깃랩이든 비트버킷이든 혹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것이든 그 프로젝트 연결을 하면은 내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서버리스로 배포를 하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목록 중에 아스트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스트로 작업을 하고 내가 버셀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버셀에 바로 배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 뭐 아스트로가 아무튼 지금 이제 버셀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런 거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액트냐 스벨트냐, 사실 리액트가 됐든 스벨트가 됐든 결국은 이제 스벨트를 서버에서 돌리기 위한 것들도 가장 편하게 지원하고 가장 이제 그 커버리지 100%에 가까운 커버리지 99.9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버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리액트 사용자와 스벨트 사용자들이 뭐 서로 뭐가 좋네 어쩌네 해도 결국은 이제 그 뭐 결국은 이제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회사는 이제 버셀이 되고, 마찬가지로 넥스트.js냐 아스트로냐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버셀은 양쪽이 다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이 다 이제 버셀에서 구동을 할 때 커버리지 99.9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버셀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버셀에서만 100%가 돌아가고 뭐 그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뭐 대안으로 오픈넥스트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그 너무 버셀에서 다 돌아가는 것들이 좀 그렇다 뭐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옵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노드에다가 직접 뭐 구동을 하거나 뭐 이거를 이제 도커로 빌드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다른 오케스트레이션에 올릴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아스트로의 가장 큰 특징들과, 그리고 어, 기존에 하던 작업이 있는데 아스트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올려면이라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프론트엔드의 관점에서 이제 기존에 작업한 게 리액트인데요, 뷰인데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인제 이게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그냥 화면에 올려서 전달만 해 주는, 그러니까 서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웹 서버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컴퓨팅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서빙을 주목적으로 하는 웹 서버 대안 같은 것들이 아닌가라고 인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다양한 다양한 인제 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제 웹서버 단순 웹서버 이상으로의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사이트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요 시간 이후에는 궁금한 내용들 질문 답변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어, 유튜브 채팅 쪽에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뭐 좀 재미있는 아스트로 예제들을 가지고 와서 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